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끝판 뉴스입니다. 자, 최민우 기자와 함께 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구 미술관에 네.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가 걸렸다. 네. 뭐 이 이야기인데요. 네. 왜 갑자기 초상화지? 또 대구 미술관이 뭐 하는 곳이지? 또는 어떤 경위로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가 시립대구 미술관에 직접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최민우 차장과 함께 현장 취재 내용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초상화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선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는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과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대구시의 직속 사업소로 운영이 되다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현재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걸렸다와 교체됐다, 이 두 가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의 초상화는 그 대구 미술관의 지역작가 조명전 시리즈에 초대된 노중기 작가의 홍준표 시장 초상화입니다. 자, 그러면 노중기 작가가 홍 시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당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인데요. 그 지역 유력 일간지에 노중기 작가가 대구미술협회 부회장, 전직 부회장 자격으로 홍준표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추천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사이인데 어떻게 둘 사이가 가깝게 됐냐라는 것은 영남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고, 노중기 작가도 본인 말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출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전시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5월 말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8월 20일까지 거의 한 3달 정도 진행됩니다. 3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는데 네. 노중기 작가의 초대전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중기 작가 초대전에 네. 홍 시장의 초상화 걸렸다. 이것도 좀 이제 특수관계이니까 이상하다인데 네. 더 놀라운 것은 최초의 전시회가 시작됐을 때는 홍 시장의 작품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일자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전시는 개막이 5월 27일이었습니다. 오픈식을 열었고 성대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서 전시 오픈식을 가졌고요. 5월 29일, 그러니까 전시 개막 이틀 뒤에 홍준표 시장이 노중기 작가의 그런 전시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현장을 찾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 그것은 또 요즘 워낙 SNS가 활발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방문객께서 또 홍준표 시장, 노중기 작가,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찍은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SNS에 또한 나와 있고요.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아니겠지만 현재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분 말씀으로는 6월 3일, 즉 전시 개막 일주일 후쯤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가 걸렸다. 그것도 원래 걸렸던 작품을 교체하고 홍준표 시장의 작품으로 대체됐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홍 시장이 그 전에 이제 친구가 전시회를 하니까 네. 특별 관람을 했다. 맞습니다. 그것도 확인된 거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이 대구미술관에 직접 친구의 전시회에 간 뒤에 네. 며칠 사이에 홍 시장의 초상화가 갑자기 걸렸다. 네, 제가 그것을 아주 놀라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미술관 그 제4호 전시실에 노중기 작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는 제4 전시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전시실의 첫 번째 섹션인 열정과 사랑에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건데요. 그 해당 섹션에는 한 4-5개 정도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약간 추상적인 그런 작품이 오갑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하트와 꽃을 소재로 한 추상화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초상 2023이란 제목으로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 너무 격조 있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하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말고 네.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네. 봅시다. 자, 그러면 홍 시장이 예. 본인 친구가 전시회를 하는데 네. 그 전시회장에 관람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본인이 초상화가 걸렸다. 네. 자,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여러 복수의 취재진으로부터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우선 통상적으로 전시를 시작한 작품이 교체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극히 드물다. 두 번째, 네. 그것도 시장이 다녀간 뒤에 시장 초상화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네. 누군가 그 전시를 담당하는 작가 또는 큐레이터한테 압박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추정되어서 또 스픽스 대구가 누구겠습니까? 직접 네. 알아봤습니다. 네. 그 대구시 문화예술 정책 그 황보라는 과장에게 물어보니까요. 네. 뭐 대구시는 모르는 사실이다. 대구미술관에 연락한 적이 없다. 작가와 기획자가 상의를 해서 전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작가와 기획자라면 그 기획자는 큐레이터를 이야기하고 작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노중기 작가. 그러니까 홍 시장의 친구인 노중기 작가하고 협의해서 네.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다는데 그러면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알아서 바꿨다. 홍 시장이 오고 난 뒤에 지금 대구시 설명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설명으로 그런데 네. 그러면 홍 시장이 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노중기 작가와 최초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했던 큐레이터가 바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만 뭐 앞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압박을 했거나 의견을 냈으니까 바꿨는데 왜 그러면 홍 시장이 자신의 그림을 거기에 걸도록 네. 이렇게 압박을 넣었느냐 이게 이제 취재가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혀 접근이 안 됩니까? 네, 지금 뭐 대구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고요. 특히 또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도 지금 미술관은 이런 이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대구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그 소장품 작품에서도 3점 정도가 위작으로 판명이 난 상태고 네. 또 지금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공석입니다. 지금 최현조 관장이 지난 한 2, 3월로 기억하는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옮기고 난 뒤에 현재 공석인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미술관을 이끄는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구시가 직접적인 압력을 넣는 게 아닌가 이런 배후설을 그 들고 있는 말씀은 이유입니다. 결국 대구미술관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도 굉장히 네.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세점의 작품이 실제로는 위작이 아니고 진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작 판정이 나는 바람에 네. 결국 대구시 예산으로 그 작품을 다 샀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시립미술관장 예전에 이제 시립미술관장 지금은 이제 대구미술관 관장인데 네. 그 관장도 지금 이제 공석이고 후임을 뽑는데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이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시하는 그 작품이 내려가고 홍 시장의 초상화가 올라갔다는 것은 더욱더 이제 홍 시장 쪽에서 뭔가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것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좀 다루어야 할 것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실제로 자신의 친구가 전시하는 것은 뭐 예술가의 네. 작품 활동을 얼마든지 뭐 그 권장하거나 장려할 수 있으니까 뭐 친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홍 시장의 개인 초상화가 거기에 자기 친구가 작가로서 화가로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는 행위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우사스럽기도 하고 또 야 이게 뭐야 대구미술관에 최초의 기획해서 거는 것도 아니고 홍 시장이 방문하고 난 뒤에 홍 시장이 초상화로 바꿔놓는 거는 특정 개인을 무슨 영웅화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구시 행정이 홍 시장 개인의 전유물이나 소유물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작가나 큐레이터는 또 뭐고 미술관은 뭐냐 네.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 때문에 제보자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 초상화가 걸렸다는 것은 그것도 대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구 미술관에 걸렸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왕적 군림을 위한 그런 바탕이 될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담백하게 이제 평론도 하시니까 우리 최민우 기자한테 제가 좀 여쭤보면 알아서 겼습니까? 아니면 압박을 넣었을 것 같습니까? 뭐 이것은 그냥 추측이고 뭐 본인의 뭐 판단이니까 한번 얘기 솔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뭐 제가 취재해 보니까 지금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공석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원이나 대구시에서 압력을 넣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대구미술관을 조금 동정론이 있는 편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대구미술관 학예실장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담당 기획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내려 압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막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쉽게 정리하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홍 시장 필요하다고 하니까 압박 넣어서 홍 시장 초상화라도 걸어라. 이게 군림하는 시장, 제왕적 시장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 내용이 그러면 스픽스 대구만
알고 있는 사실도 아닐 테고 지역 문화계에는 이게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보도는 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저희도 스픽스 대구가 첫 보도를 한 뒤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네.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워낙 홍 시장이 그런 좀 잡고 있는 상태다 보니 안 따라올 것 같았고요. 다행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한겨레 그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시 담당 기자가 네. 해당 그 뉴스를 취재해가지고 직접 대구미술관도 방문을 해서 또 취재 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겨레가 지금 따라왔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는 않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고. 지난 금요일자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스픽스 이제 대구가 최초 이 사실을 이제 알렸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반응이 전혀 없다. 없고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홍 시장 관련된 거는 가능한 한 덜 써드리는 게 홍 시장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홍준표 시장이 평소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SNS에 적다 하더라도 네. 알아서 보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항상 일명 같은 경우도 홍준표 시장을 위한 그런 기사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뭐 전혀 따라올 거라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픽스 대구에서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서울에 제가 있는데 대구의 모 기자로부터 제가 이제 그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 신생 언론사인 스픽스 대구가 그래도 할 말을 하니까 참 그나마 대구가 다행이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아무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조차 하지 않는다. 네. 지적조차 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러면 홍 시장의 초상화가 대구 최초로 대구 미술관에 걸렸으니까 대대적인 홍보라도 하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언론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망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것이고 여전히 이제 스픽스 대구가 뭐 좋은 말로 하면 독야청청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외롭게 홀로 네. 나서서 취재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홍준표 현대구 시장이 어느 정도 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섭섭합니다. 예, 제가 또 하나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자면 보통 전시 같은 경우는 작가가 전시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공미술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줍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 말에 전시를 시작한다면 2022년 5월에 이미 대구미술관과 해당 작가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야 정상인데요. 현재 스픽스 대구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해 2022년 12월 또는 올해 1월에 갑작스럽게 노중희 작가가 들어오게 됐고 또 해당 전시가 지금 기획 시리즈로 들어가 있는 게 지역 작가 조명전입니다. 지금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한 10년 더 넘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2년 동안 이런 지역 작가 조명 시리즈 이 전이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한 3, 4회 정도 진행됐지만 지금처럼 뭐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대구시는 부인하고 있지만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전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의 부인대로 부인하면 있는 일도 없어집니까? 제가 이제 홍 시장의 이런 이제 그 독재 행정의 표본 이런 걸 보면서 예. 신천지 10만 명 까마귀 때 대구 스타디움 그 행사를 허가해 주면서 시에 있는 공무원이 안 해줄 도리 없으니까 허가해 줬다라고 했던 그 장면이 다시 이제 오늘 이 이슈에서도 그대로 좀 생각이 납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런 홍 시장의 독재 행정이 앞으로 대구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저는 참 대구가 지금 한가하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나 논의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홍 시장의 독재 행정이 본인에게는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다 치우고요. 시민들은 그냥 시장 잘못 뽑았으니까 뭐 독하게 덮어쓴다 치고 네. 그 뭐 뽑은 사람도 책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홍 시장 개인의 정치적 미래에는 이런 방식의 독재 행정이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홍 시장의 모습이 검사로서 검사 출신으로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이면 실제로 대구시의 소유권이 본인한테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과잉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용인하고 넘어가기는 언론인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정기환 대표께서도 여러 전시나 이런 것들 돌아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직접 구입하신 적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전시가 끝난 후에 모든 일정이 다 치러진 다음에 전시 작품, 구입한 작품을 가지고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빨간 딱지 붙여놓은 건 맞습니다. 판 거고 아직 안 판 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이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건을 취재하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요. 지금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시 시작 후 일주일 후에 지금 전시 작품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현직 지자체장인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로요. 그런데 개인 미술관 같은 경우도 전시 중에 작품을 교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대구미술관이 소장 작품 중 미작이 발견되고 또 관장을 채용하는데 잡음이 들리고 거기다가 현직 지자체장의 초상화를 또 걸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는 서울을 제외하면 대구미술관 그리고 부산시립미술관이 전국 1, 2위를 다투는 그런 엄청난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이런 일들로 대구미술관의 위상이 한없이 끝도 없이 추락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비유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서울특별시에서 일어났으면 서울특별시가 직접 예산 지원을 하는 전액 그런 이제 미술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상화가 전시 이후 일주일 만에 바뀌어서 걸려 있었다라고 했을 때 서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지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었지만 참 희한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대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더욱더 스픽스 대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홍 시장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더 시민의 눈으로서 좀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최민희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그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미치겠다,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